제1회 모의고사 전력공학 문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발전기가 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는 단 G1, G2, G0는 각각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며 이 A는 지락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Y계통이다. 자, 여기 전원이 있고 Y니까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이 부하가 이 전원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입니다.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Y결선에 여기를 우리는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그 중성점을 접지를 했다는 건 선을 이용해서 대지에 접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선 지락사고가 났다. 그때의 지락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지락사고라는 건 선이 어디에? 이렇게 대지에 접속된 거. 이걸 우리는 지락사고라고 합니다. 지락사고가 나면 당연히 여기서 지락전류 IG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이 IG는 어떤 성분? 영상분입니다. 이 영상분은 어디로 흘러요? 대지로 흘러요, 대지로.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여기 중성점이 없다면, 이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크기가 작고 뭐 대지 정전용량 정도로 흐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가 흐를 수 있는 루트,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이 지락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가서 여기 중성점 접지 측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 A상의 전류, A상의 영상전류, IOA는 당연히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B상에 있는 전류, C상에 있는 전류, 그 전류의 영상분도 똑같이 자 이렇게 자 I, O, B, I, O, C 이렇게 B상의 영상전류, C상의 영상전류, A상의 영상전류 세 개가 오죠, 세 개. 그러면 영상전류가 몇 개? 3I0 세 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세 개. 이렇게. 그러면 지락전류가 얼마냐 물어보면 3I0가 온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3I0. 그런데 여기서 I0는 식이 어떻게 돼요? I0는 자, 우리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 플러스 정상 임피던스 플러스 역상 임피던스 분의 여기 A상의 지락난 상의 대지전압 EA를 이렇게 해준대요. 이렇게. 요게 영상전류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전류에 몇 배가 있다고 했어요? 3배. 자,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지락전류 IG는 3배의 I0고 그걸 식으로 풀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 우리 같이 수업했죠? 어떤 거 수업했어요? 이 지락사고가 완전한 지락사고면 이 지락점의 임피던스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완전 지락이 아니라 여기 지락점에 임피던스가 남아있어요. 그 임피던스를 제가 임피던스 G라고 할게요. 이렇게. 지락점에 임피던스가 남아있으면 그 임피던스에 여기다 몇 배? 3배를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암기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자,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거는 피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레기. 이 피레기는 여기서 물어보는 절연 레벨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레기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 대지가 있고요. 자, 선로가 있을 때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변압기. 이렇게. 우리 변압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 변압기에 의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상용주파 전압을 우리 변압기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상이 아니라 어떤 뇌서지가 가해졌을 때, 즉 유도례가 가해졌을 때 이 상용주파 전압에 아주 큰 이렇게 서지 전압, 뇌서지가 가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압이 변압기에 들어오면 이 변압기가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의 절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연을 높여야 될 거예요. 높여야. 얼마만큼? 이 뇌서지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이 변압기의 절연을 높여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비싸겠죠? 절연 비용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절연 비용을 낮추려면 절연 협조를 하시면 돼요. 절연 협조. 자, 그건 뭐냐면 이 변압기가 이 큰 뇌서지에 대해서 이 전체를 견딜 수 있게 절연을 하면 비싸니까 여기다가 뭘 달아요? 이렇게 피레기를 다는 거예요. 피레기. 이렇게. 이게 피레기 심벌입니다. 이 피레기의 역할은 뭐냐면 정상시에는 이 피레기가 그냥 가만히 절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뇌서지가 들어오면 그 뇌서지의 일정 부분을 이 피레기가 방전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일정 부분이니까 이만큼을 피레기가 여기서 이만큼을 방전을 이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로 방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변압계는 어떻게 돼요? 변압계는 상용주파 전압에다가 이보다 낮은 한 이만큼 정도의 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변압계는 절연을 여기 정도에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절연을 하면 되겠죠? 이게 절연 협조입니다. 절연 협조. 그러니까 절연 협조를 하려면 당연히 이 변압기는 이 피레기의 절연 레벨보다는 당연히 커야 될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방전을 시키지만 그 이 변압기의 절연 레벨은 얘보다는 커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께서 그냥 절연 협조 나오면 절연 협조의 기본은 피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피레기의 절연 레벨이 가장 낮다. 그리고 하나 더. 피레기의 제1차 보호는 누구를?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변압기.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있는 거 요것도 이거는 우리가 실기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실기. 자, 이건 뭐냐면 빌값이에요. 빌값. 이거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인데 피레기의 절연 레벨이 가장 작다.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변압기. 그 다음은 부싱이나 차단기나 CT. 그 다음에 선로의 자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 피레기의 제1차 보호는 변압기다. 뭐 이렇게 이 그림도 여러분께서 지금 필기 때부터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는 여기 빈칸을 써라 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절연 레벨이 가장 작은 거는 피레기다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자, 절탄기입니다. 자, 이름이 좀 생소한데 우리 정규반 시간에 요걸 배웠어요. 우리 화력발전이란 뭐예요? 화력발전. 화력발전. 이건 뭐냐면 자, 석탄 같은 연료를 이용해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겠죠.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그 터빈이 회전되면서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거. 이게 화력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의 구성 요거는 우리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급수펌프에서 여기 급수펌프 있네요. 이 급수펌프에서 물을 어디로? 이 보일러로 보내는 거예요. 보일러. 이 보일러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석탄 같은 연료를 이용해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이면 포화 증기가 발생하겠죠. 포화 증기. 자, 포화 증기는 뭐냐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그 증기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수분. 그러면 그 포화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이 그냥 부식이 될 거예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기 안에 있는 수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열합니다. 가열. 이게 과열기예요. 과열하면 이 증기가 과열 증기가 된다. 즉 증기 안에 있는 수분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겠네요. 터빈. 그러면 터빈이 회전하면서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뭐 요게 화력 발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터빈을 돌리고 남은 증기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기를 다시 이 복수기로 보내는 거예요. 복수기. 자, 복수기에서는 순환 펌프를 통해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차가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물을 있는 배관을 만나면 다시 물이 되겠죠, 물. 그래서 증기가 다시 물이 되고 그 물을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보내는 거. 이게 화력 발전의 사이클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절탄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절탄기. 그러면 이 절탄기는 뭐냐면, 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는데 이 절탄기나 급수 가열기에서 물을 한 번 더 데워주면 이 보일러에서 물이 쉽게 끓으니까 이 물을 끓이는 연료 같은 게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을 끓이고 남은 폐연료나 아니면 남아있는 어떤 열들을 이용해서 이 절탄기에서 급수를 가열시킵니다. 급수 가열시킨 다음에 다시 보일러로 물을 보내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절약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했던 대로 우리 절탄기는 공기를 가열하는 게 아니라 급수를 가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볼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자, 절탄기의 용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뭘 고르면 돼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그래서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 삼상 배전솔로 말단에 역률 60%, 늦음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단 부하단의 전압은 일정하다. 자, 이 문제 한번 의미를 볼게요. 일단 삼상 배전솔로 말단에 그랬습니다. 자, 전원이 있는데 이게 삼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전솔로가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 말단에다가 자, 부하를 연결했습니다. 부하 이렇게. 이게 부하입니다. 이 부하에 역률을 줬네요. 역률. 자, 코사인 세타는 60%니까 0.6이고요. 자, 늦다는 건 얘가 지상이다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지상은 어떤 것 때문에? L 부하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 60kW라고 줬네요. 그럼 60kW는 뭐예요? 이 의미는 우리 유효 전력이다. 와트니까 유효 전력이라고 준 겁니다. 유효 전력. 자, P. 여기 유효 전력 P는 60kW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하점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부하점이에요. 자, 부하점. 자, 여기에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이게 전력용 콘덴서예요. 전력용 콘덴서. 자,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 쓰는 거죠.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는 밑줄을 쫙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다는 건 우리 PL, 전력 손실이 PL, 선로 손실입니다. 이 PL과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의 반비례 관계, 이거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전력 손실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로 손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최소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률을 최대로 올려야 된다. 최대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역률이 최대로 큰 거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를 1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최고로 좋게 1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의 콘덴서 용량 QC가 얼마인지를 한번 맞춰볼래?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참고로 이 코사인 세타하고 전력 손실하고는 왜 반비례하냐면
이 식입니다. 우리 전력 손실 PL은 3I 제곱의 R이에요. 즉 여기 선로에 있는 여기 저항,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이만큼의 선로 손실이 생긴다 이거예요. 전력 손실이. 자, 이때 요 I는 우리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는 식에서 I는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에다가 이 I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고 여기에 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I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 I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3하고 3은 날아갑니다. 그럼 뭐 남아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에 곱하기 R. 요게 전력 손실식이다. 이 식에서 뭐가 유추돼요? 우리 전력 손실 PL은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찌됐건 역류를 가장 좋게 하면 선로 손실이 최소로 되는데 그때의 콘덴서 용량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했던 요걸 좀 떠올리셔야 돼요. 요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자, 이게 역류 각이고 여기 밑에가 유효 전력입니다. P 유효 전력. 이 유효 전력이 지금 60kW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유효 전력 식은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루트 3 VI가 피상전력 PA죠. 피상전력 PA가 루트 3 VI니까 단위는 볼트 암페어고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피상전력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단위는 와트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무효전력. 무효전력은 기호가 PR입니다. PR 무효전력은 루트 3 VI의 사인 세타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루트 3 VI가 뭐라고요? PA, 피상전력입니다. 자, 얘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쓰면 피상전력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이게 무효전력이고 단위가 바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의미를 볼게요. 역류를 가장 크게 최대로 1로 해야 손실이 최소가 된대요. 그럼 역률이 가장 크다.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0도일 때 1로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가 0이라는 건 여기 역률각 얘가 얼마? 0일 때 역률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 각도가 없어지려면 이 각도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무효분 때문에 이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분을 다 없애주면 각도가 0이 되겠죠. 0. 그러면 이 콘덴서를 통해서 L 때문에 발생된 이 무효전력을 다 없애면 역률이 1이 되고 그때 손실은 가장 적게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럼 콘덴서 용량은 결정됐네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이 L 때문에 발생된 무효전력을 다 상쇄시키면 역률이 가장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무효전력을 구하면 이 콘덴서 용량이 될 거다. 이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피상전력. 우리 유효전력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나눠주면 이게 피상전력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피상전력에 역류를 곱해줘야 유효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코사인 세타로 얘를 나눠주면 피상전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PR. 자, PR. 우리 PR이자 콘덴서 용량이 되겠죠? 여기. 얘는 피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이게 피상전력이다. 거기다가 뭐만?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분이 얼마? 유효전력이 60kW. 역률은 얼마예요? 0.6. 여기 0.6. 거기다가 사인 세타. 우리 코사인이 0.6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0.8.
그렇게 되면 무효 전력이 얼마 나와요? 80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바. 그리고 콘덴서 용량도 마찬가지로 얼마? 80 되겠네, 80. 그런데 콘덴서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라고 했죠? 이건 왜 다르냐면 실용상 단위라고 해요. 우리 콘덴서를 통해서 이만큼의 무효 전력을 없애는데 콘덴서는 어떤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기 용량은 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답은 80, 3번을 선택하시면 역률이 가장 좋고 그때 선로 손실이 가장 작아진다 보시면 돼요. 콘덴서 용량은 80짜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L 때문에 무효 전력이 이만큼 발생했더니 역률이 어떤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역률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역률을 좋게 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콘덴서 용량을 통해서 이 L 때문에 발생된 이 무효 전력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이만큼의 무효 전력 용량이 콘덴서 용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 SGR의 용도는? 자, 지락 계정기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자, 선택 지락 계정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어떤 주선로가 있다. 이 주선로에서 분기된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기된 선로에는 차단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차단기, 얘가 부하. 자, 차단기 1, 부하 1 이렇게 분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있어. 분기된 부하가 또 있습니다. 부하 2, 그 다음에 CB 두 번째, 여기 차단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하에서 땅에 딱 손이 닿았어요. 땅에 닿으면 이게 지락사고예요. 지락사고면 여기에 지락사고 났을 때 차단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계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계정기. 이 계정기를 우리는 SGR,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택 지락 계정기는 여기에도 달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SGR. 자,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하 1에서 지락사고 나면 이 선택 지락 계정기가 동작해서 이 CB1만 차단해라 이 의미예요. 근데 여기 지락사고 났을 때 선택 지락 계정기가 아니면 그냥 지락 계정기라고 했다면 여기 부하 1도 차단되고 부하 2도 차단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하 2는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된 선로가 많을 때 지락난 회선만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 지락 계정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해서 차단하려면 회선 자체가 단일 회선, 즉 하나만 있으면 선택 지락 계정기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회선 자체가 여러 개, 다회선이 있을 때 선택을 해서 지락에 대한 어떤 고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선택 나오면 그냥 다회선 선택하시면 돼요. 단일 회선 아니다. 다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전격 전압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자, 이 문제 한번 기호 써볼게요. 전격 전압의 기호는 Vn. 전격 차단 용량의 기호는 PS라고 씁니다. 이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냐? 전격 차단 전류 IS가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격 차단 용량식, 우리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라는 식이 있고요. 얘를 풀면 루트 3의 곱하기 VN 곱하기 IS 단위는 MVA 요 식이 있습니다. 자, 의미. 자,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100분율 임피던스고 PN은 기준 용량이 되겠죠? 자, 다음 여기 얘가 전격 전압. N이 붙었다는 건 전격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 용량을 자, 기준 용량 나 여기 전격 전압을 얼마 줬어? 전격 전압을 7.2kV. 얘가 7.2kV를 줬고요. 그다음에 차단 전류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PS 전격 차단 용량은 100MVA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IS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IS는 자, 루트 3 VN이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VN 7.2kV. 그 다음에 PS는 100MVA.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어찌됐건 킬로암페어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겠네요. 루트 3 곱하기 7.2분의 100 하면 8.01kA.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는? 자, 우리 계전기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자, 계전기. 자, 어떤 계전기에 동작 전류, 야, 이만큼이 들어오면 동작해라. 우리가 세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왔을 때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동작하는 이 곡선을 우리는 순한시라고 합니다. 순한시. 자, 최소 동작 전류 이만큼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동작되는 거. 요게 순한시 계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한시는 뭐냐면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왔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 요게 정한시 특성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A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의 동작 시간은 여기 쭉 해서 동작 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200A, 300A, 400A, 500A. 우리 동작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곡선. 이거를 우리는 반한시 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반한시하고 정한시하고 합쳐놓은 거. 일정 구간은 반한시 특성이고 일정 구간은 정한시 특성을 갖는 거. 이게 반한시, 정한시성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반한시, 여기까지는 정한시. 이게 반한시, 정한시성.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왔을 때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동작하는 거. 이게 순한시. 자,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왔을 때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 이게 정한시. 자,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오면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동작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 이게 반한시. 그다음에 반한시하고 정한시하고 합쳐놓은 거 반한시, 정한시성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 했습니다. 고장 즉시다. 그러면 순시 계전기. 순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kV인가? 단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자, 우리 스틸식은 뭐예요? 스틸식은 자, 경제적인 전압을 산정하기 위한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스틸식 경제적인 전압 이 제로라고 했을 때 이 전압은 5.5 곱하기 루트에 0.6 곱하기 L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P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전력을 이만큼의 전력 3만 kW 이게 유효 전력 P고요. 51km 떨어진 여기 송전거리 L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5.5 곱하기 루트에 0.6 곱하기에 L은 킬로미터 단위니까 여기다가 51을 넣으시고 플러스 100분의 자, 우리 송전 전력 3만 kW입니다. 킬로와트 단위니까 3만을 여기 넣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답 확인할게요. 자, 5.5 곱하기 0.6 곱하기 51km에 플러스 100분의 3만 하면 100kV 스틸식에 의해서 경제적인 전압이 계산됩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자,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력 발전에서 우리가 같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 참고할게요. 자, 이거는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의 형태인데, 자, 우리 댐이라는 걸 알 겁니다. 댐. 이렇게 저수지를 막아놓은 게 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저수지에서 물을 얻는 그 부분을 우리는 취수구라고 했으면 취수구.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 여기서는 도수터널이지만 우리가 뭐 수로라고 해도 된다. 수로.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걸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수조 같은 거 넣는다. 수조.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와서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수차를 돌릴 거야. 수차. 수차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게 수력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댐의 부속 설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댐의 부속 설비는 뭐 취수구, 수로, 수조 뭐 이런 것들을 댐의 부속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댐 부속 설비가 아닌 거 우리 취수구, 수로, 수조 얘는 댐의 부속 설비가 맞았고요. 아닌 거는 흡출관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흡출관. 자, 이거 중요하고요. 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취수구에 설치되는 거 우리 요거 3개 암기해야 돼요. 재진 스크린, 그 다음에 배사토, 그 다음에 제수문, 요거 3개. 취수구에 설치되는 거 재진 스크린, 배사토, 제수문. 우리 재진 스크린은 어떤 역할? 이 저수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아니면 부유물 많이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제거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이렇게. 여기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막 쓰레기 같은 게 여기 수로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진 스크린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사토라는 건 뭐예요? 배사토. 흙,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배사토는 이렇게 낙차를 이렇게 좀 밑에 크게 밑으로 좀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 우리 그 흙이나 자갈 이런 것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이런 걸 배사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수문은 어떤 역할? 유량을 조절한다. 유량 조절.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만약 열면 유량이 많아지고 조금 닫으면 유량이 조금 나가는 거 이런 걸 제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수구에 설치되는 거 재진 스크린, 배사토, 제수문 얘도 암기해 놓으시고, 어찌됐건 댐의 부속 설비는 취수구, 수로, 수조는 댐의 부속 설비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산 2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단, 송전 전력, 부하 역률, 송전 거리, 전력 손실 및 선간 전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지금 뭘 물어보냐면 삼상 3선식하고 단상 2선식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자, 우리 삼상 3선식에서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단상일 때 유효 전력을 P1이라고 할게요. 단상일 때 유효 전력. 그러면 단상일 때는 V, I, 코사인, 세타 이만큼의 전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단상일 때니까 V1, I1,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 삼상일 때 전력 P3입니다. 삼상일 때는 VI가 아니라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삼상일 때 전력이 P3, 삼상일 때 전압 V3, 삼상일 때 전류 I3, 삼상일 때 역률 코사인 세타 3라고 볼게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있어요? 송전 전력이 같고, 자, 전력 여기 두 개가 같네요. 그 다음에 부하 역률, 자,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1 같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송전 거리, 전력 손실 및 선간 전압이 같다. 선간 전압 V3하고 V1, V3, V1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같은 거는 상쇄를 시키고 같지 않은 것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P1이 V1, V3 같으니까 I1만 남고, 자, I1은 우리 P3, 3상일 때 전력은 루트 3 남고 I3 남았네요. 루트 3 I3다.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냥 없앤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같으니까 없앴고, 코사 여기, 그 다음에 전압 같으니까 없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이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3상 3선식일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상 3선식일 때 흐르는 전류는 I3가 되겠죠, I3. 그럼 I3는 루트 3이 넘어가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I1이 되네요. 즉, 3상일 때 전류는 단상일 때 전류의 몇 배? 루트 3분의 1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제1회 모의고사 전력공학이었어요. 자, 뭐 많이 맞히신 분도 있고 뭐 덜 맞힌 분도 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께서 다음 시험, 우리 정식 시험에 대비해서 얼마나 암기하고 또 뭐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